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텔라 시청자 여러분, 김현주입니다. 오늘 인터뷰텔라 제7회에서는 일명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업법계의 큰별 전사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 오랜 계류 끝에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법은 왜 생긴 거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원샷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기업들이 합병하고, 그 다음에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해서 다시 합병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련해서 이 법을 통해서 그 절차의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다. 라고 해서 원샷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법의 원래 이름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기업들이 특히 이제 활력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은 재편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실은 다변화시키고 어떤 사업의 업종도 바꾸고 그 다음에 주주도 바꾸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도 바꾸고 업종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기업 유연하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사업 재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돕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업 활력 제고법이라고 붙여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때는 기업들이 이제 과잉 투자를 통해서 시장에서 매출이 줄면서 과잉 투자에 대한 손실이 너무 커서 기업들한테 돈을 꿔준 은행들이 부실화되면서 우리가 IMF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은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빌리고도 갚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우리가 저성장 구조로 진입하면서 만약에 외환위기처럼 97년처럼 다시 우리가 이런 외환위기가 오는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때처럼 이렇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그래서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 때는 부실화된 기업들을 부정하는데 도와준 것이고 이제는 기업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미리 알아서 구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스스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둔 것입니다. 법의 취지가 그렇게 되는군요. 정말 일명 원샷법이라고 할 만큼 내용이나 취지 자체는 굉장히 시원한, 속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사실 또 특별법이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재편 절차나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취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이 법 내용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사업 재편 기활법이라고 표현을 줄 것같습니다. 원샷법보다는 이 기활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사업 재편을 하려면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또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 자산 중에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또 분할한 회사를 또 지속 가능한 기업하고 이렇게 합병하는 이런 형태들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회사를 합병하고 분할하고 영업 양도하고 이럴 때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주주들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주주하고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양도하거나 이럴 때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채권자한테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그 다음에 그 찬성한 주주가 3분의 1 이상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엘리엇과 삼성물산, 네. 제일모직 합병권에 대해서 그렇듯이 특별 결의를 거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예외를 전부 준 것은 아니고요. 합병을 하더라도 합병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만
미만 경우에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하도록 이렇게 특례를 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을 했는데 합병을 해서 없어지는 회사, 우리가 소멸회사라고 그러는데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존속하는 회사가 총 자산이 10%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그냥 합병하자. 나는 뭐 근데 그런 미미한 효과에 대해서 미미한 효과.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소규모 합병이라는 이런 특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 분할, 그러니까 회사가 분할을 해도 기존의 자산의 10% 미만으로 변화가 있으면 주총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은 그 예전에는 신주를 발행했는데 10%만 변화가 있으면 10% 미만으로 변화 있으면 이사회 승인만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걸 20%까지 늘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B 회사가 A 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 주식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B 회사의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A 회사에다 줍니다. 우리가 현물 출자 한다래죠. 그러면 A 회사는 그만큼 자산이 늘잖아요. 자본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만큼 그 모 회사의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회사 주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회사는 모 회사의 완전 자회사가 되고 자회사의 주주들은 모 회사의 주주가 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주식교환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주식교환할 때도 5% 이상 주식이 증가되게 되면 이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10%까지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꾸는. 작은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좀 더 오픈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공정거래법에 특례도 두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되려면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부채가 일단은 없어야 돼요. 부채가 자본의 2배 이상 되면 지주회사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주회사가 되려면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가져야 됩니다. 비상장에 40%고 상장에 30%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주회사가 되면 자회사 아닌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는 처분해야 되거든요. 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또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 지분을 갖는 것도 또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갖게 되면 일단은 지주회사가 됐는데 어쨌거나 부채도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가 아닌 회사 지분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자회사가 또 다른 손자회사 아닌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2년 내에 해소하도록. 그러니까 40% 미만 갖고 있어도 예를 들어 40%까지는 소유하려면 2년 동안은 유예가 돼요. 근데 문제는 기할법에서는 그거를 2년까지 허용했던 것을 1년 연장해줬어요. 3년까지만 연장하는 그거 거. 과연 충분할까요? 그건 또 이따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다. 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호출자 제한 집단이라고 해서 자산 5조 이상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실은 그 계열사들하고는 상호출자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5%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전에는 6개월까지만 처분하도록 요구했었는데 1년까지 허용하는. 좀 기간을 늘려준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네. 또 상호 출자자 5조 원 이상 되는 회사들은 계열사 채무 보증 못 썼거든요. 근데 채무 보증을 쓴 경우에도 2년에서 3년까지는 허용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특별히 예외를 두긴 뒀지만 큰 예외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제 지원, 이제 기활법의 적용 대상,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까 말한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상법의 특례를 좀 받으려면 모든 기업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업 재편을 해서 국가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그런 판단들은 어떤 절차를 이런 거쳐서 판단들을 이제 받은 데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 법에 의거해서 산업부 내에 사업 재편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기업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런 심의를 받은 기업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 합병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실은 합병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될 수도 있어요. 소득이 발생한 거죠. 부가가치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세제 지원, 약간의 좀 감면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어렵다. 그래서 사업 재편을 하고 하는데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자금 지원, 자금 지원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소규모 작은 회사들이 경우에 사업 재편하는 경우에 뭐 잘차들이라든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죠. 좀 경영 자문도 해주고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 기업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업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상법상의 특례, 또 공정거래법상의 특례, 또는 세제 지원이나 자금 지원 등의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법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들을 조금 들어보면 뭐 또 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치고 다 중요한 과정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좀 더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또 정부나 관계 부처들 사이에서 조금 갑을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 법 내용에 있어서 한계점이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해결 방안들이 있을까요? 또는 활용 방안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한시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원시법이라고 하는 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도가 돼서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장 회사 관련된 규정인 자본시장법이라든가 네. 뭐 이런 법들에 의해서 실은 협조를 받아야만 실은 가능해요. 그래서 산업부가 심의를 해주고 나서 그 심의한 것에 대해서 관계 부처들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각 부처마다 또 다른 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심의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승인 안 해주게 되면 실은 사업재편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이 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법들에서 정한 부처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가는 게 좋겠고, 아마 관련해서는 특히 경제 관련돼서는 경제부총리 역할이 매우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좀 제한점이랄까, 좀 개선됐으면 더 좋겠다. 기업 활력 제고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으신가요, 혹시? 일단은 이 법이 3년 한시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재편 중에 이 법이 효력을 상실하면 실은 사업재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간상의 문제가 네, 좀 그래서 있겠네요. 이제 법에 보면 지원의 경우, 세제 지원이나 아니면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2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뭐 이런 특례는 연장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시행령이나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사업재편 시작했다가 그 법에 실효가 되면서 오히려 더 실은 나빠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시법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좀 어떤 형태든 간에 보완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영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사업재편은 실은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국가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경제 효율성, 뭐 경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심의가 되고 사업재편이 승인이 되고 안 되고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네요. 네. 있죠. 그래서 이 사업재편 심의는 철저하게 경제성 중심으로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그 심의, 다시 말하면 사업재편을 심의해서 뭐 승인은 각 부처가 하지만 심의 결과가 각 부처에서 장관들이 거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사업재편에 대한 심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심의위원회가 2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부 당연직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 사람들 들어가 있는데 민간 부문 가운데 4명은 반드시 그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경영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순수한 민간인이라기보다는 당을 대변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사업재편에 대한 심의가 경제적 효율성, 경영 효율성보다는 국가 경제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또는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최소한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의 민간위원들이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문제점이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점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행령을 만든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 재편할 때 아까 합병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병에 대한 특례들도 많이 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합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기업이 결합이 돼서 한 회사만 남는 경우 50%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기업 결합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추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75% 넘어가면 그거는 아예 기업 결합이 승인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퍼센트의 이미 그 문제가 얼마나 사실 인위적인 거라고 저는 굉장히 느껴지는데 그 퍼센트를 정하는 게 사실 그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그게 독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한 소비자 선택률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글로벌 마켓, 다시 말하면 WTO 체제가 수립되기 이전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일 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75% 이제는 그 WTO 체제 출범 이후에 이 실은 세계 경제장, 무역장벽이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현재 75%를 넘어가지만 여기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리를 이제 외국계 기업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특히 이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에 결국은 사업재편 승인을 받고 사업재편 합병을 했는데 이 기업결합 심사에 걸려서 결국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결합 그러면 기업활력제고법에서 이런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특례를 둬야 되는데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고 하는 중에 이 기업결합 심사 때문에 사업재편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재편 기업 승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공정위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75% 넘어가더라도 합병으로 추정하지 경쟁 제한성이 있는 거 추정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심사 기준을 개정을 해서 어쨌거나 이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그런 기업들이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할 때 시장에서의 5% 넘는다 하더라도 적용을 배제한다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 재편을 하게 되면 특히 분할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데요.
지주회사로 가기가 용이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중간 지주회사를 허용을 해야지 기업들이 사업 재편하는데 실은 지주회사 들어가 용이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 지주회사를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입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된 지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pending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주사를 허용해야 사업 재편에 따른 이러한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재편하게 되면 자회사, 모회사 관계, 또 계열사 관계 이런 것도 구성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거래법상에 나와 있는 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상법상에 나와 있는 자기거래 범위 확대라든가, 넘어야 산이 굉장히 많네요. 회사기획 유형 금지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개선 또는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전사면 교수님 모시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이름에 걸맞는 법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효율성에 따라서 운영되는 기업 활력 제고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탈라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